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환생기 챕터 117 망각의 세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각의 세계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환생기 283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17 망각의 세계. 조형사는 요전의 육박전을 잊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심중하게 대하고 나의 고동을 살피면서 떵떵거린다. 나는 문초의 공간을 타서 여보시오, 왜 내 집을 파괴하고 살림살이마저 날도둑놈처럼 주인 없는 데 가져가는 거요? 하니 형사는 동무, 말을 삼가요. 동무는 우리 애국인민을 팔아먹는 반동분자요. 우리는 반동분자에게는 무자비하게 투장하는 거요. 여보시오, 당신네들은 언제부터 알뜰한 공산주의를 신봉했으며 언제부터 그렇게 애국인민이 되었어? 그리고 모두들 너무나 안이 꼽게 굴지 말아요. 이 땅은 결코 소련 영토도 아니요. 우리는 적어도 소련의 공산제국제의 음모에 우리의 젊은 세대는 속지 않을 것이고 이용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요. 지금 소련에게 아부한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것이니 우리들은 이런 사람을 만고역적으로 지탄해야 할 것이요. 하고 두서없이 쏘아붙인다. 그놈들이 나를 반동분자라고 지탄하는 이상 나 딴은 정말로 옳은 말을 하겠다는 것을 결심한다. 조 형사는 문초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신경질만 부리다가 그냥 펜을 던지고 가요 하고 소송된다. 나는 형사에게 여보시오, 딱 하기도 하시오. 내가 무엇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 또 알도 역시 나보다 더 애매한 여인이요. 여하튼 아래 소식이나 전해주시오. 부탁합니다. 하고 말하니 형사는 오늘 밤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나가자고 재촉을 하는 것이다. 나는 그냥 앉아서 아래 소식을 들으려고 형사에게 찰거머리처럼 들어붙기도 한다. 그러나 그 형사는 먼저 방 밖으로 나간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포기하고 다시 유치장으로 들어간다. 날마다 비가 퍼붓는다. 날이 새나 밤이 되나 어두컴컴한 유치장 안에 처박혀 빗소리만 듣고 산다. 이렇든 저렇든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유치장에 유폐되어 긴 장마에 신경이나 몸이나 썩는 것 같고 미칠 것 같다. 미칠 것 같은 침울 속에 자꾸만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것이 아리며 아우의 모습이다. 사랑의 방정식은 한 사람에다 플러스 또 한 사람이면 답이 하나가 되는 불타는 정열로서 아를 그리고 아우를 부르고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알이 끝까지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이 문둥이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아니 자기의 일생마저 희생하는 데에는 나는 무엇으로서 보답해야 하나? 지금 알은 어느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나? 천지신명이여, 나는 어떻게 하여야 옳겠습니까? 부족한 저로서는
알에 대한 속죄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천지신명이여, 거룩하신 신명님의 귀하신 지혜로서 저를 인도하소서. 알에 행복된 일이라면 저는 저의 목숨을 바쳐도 한이 없는 것을 신명님께 굳게 맹세하겠습니다. 신명님이여 라고 챕터 1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사는 요전에 육박전을 잊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심중하게 대하고 나의 거동을 살피면서 떵떵거린다. 나는 문초의 공간을 타서 여보시오, 왜 내 집을 파괴하고 살림살이마저 날도둑놈처럼 주인 없는데 가져가는 거요? 하니 형사는 동무, 말을 삼가요. 동무는 우리 애국 인민을 팔아먹는 반동분자요. 우리는 반동분자에게는 무자비하게 투쟁하는 거요. 라고 챕터 117을 열고 있는데요. 월남하기 전 아우가 김일성 타도를 목적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무기를 창고에 숨겨 놓았다가 발각이 되어 2달가량 문초를 조시훈 형사에게 당하면서 격하게 몸싸움을 한 경험이 있어서 조시훈 형사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하운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집안 살림이며 집기를 모두 압수해가고 집을 일부 부수어 폐가를 만든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를 했던가 봅니다. 그러자 조 형사는 반동분자에게는 무자비하게 대응한다고 변명을 하네요. 그것이 민주주의와 다른 점이겠지요. 여기서 요전에라고 했는데 지나간 지 얼마 안 되는 과거의 한 시점을 막연하게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박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붙어서 치고받는 싸움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심중하게 했는데 깊고 침착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문초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신문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나 개인 등이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상대편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거나 싸움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네들은 언제부터 알뜰한 공산주의를 신봉했으며 언제부터 그렇게 애국 인민이 되었소? 그리고 모두들 너무나 안이 곱게 굴지 말아요. 이 땅은 결코 소련 영토도 아니요. 우리는 적어도 소련의 공산제국주의의 음모에 우리 젊은 세대는 속지 않을 것이고 이용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요. 지금 소련에게 아부한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것이니 우리들은 이런 사람을 만고역적으로 지탄하여야 할 것이요 하고 두서없이 쏘아붙인다. 그놈들이 나를 반동분자라고 지탄하는 이상 나따는 정말로 옳은 말을 하겠다는 것을 결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조형사에게 언제부터 애국시민이었으며 공산주의를 신봉했느냐고 따지고 묻네요. 권력의 끝나풀에 있다고 안이 곱게 굴지 말고 소련의 음모에 속아 넘어갈 젊은이들이 없을 테니 소련과 공산주의 정권에 아부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나 봅니다. 어찌되었건 피의자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형사에게 되들어봤자 피해는 하운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하운의 성깔도 대단했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반동분자로 낙인을 찍은 이상 올바른 말은 하겠다는 객기가 발동했던가 봅니다. 여기서
신봉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사상 따위를 옳다고 믿고 받듦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아니 꼽게라고 했는데 밉살맞고 눈에 거슬리는 데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모라고 하는 것은 남모르게 나쁜 일을 꾸밈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아부라고 하는 것은 나무 마음에 들려고 비유를 맞추면서 알랑거림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고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역적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행동 따위를 잘못했다고 비난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사는 문초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신경질만 부리다가 그냥 펜을 던지고 가요 하고 서성댄다. 나는 형사에게 여보시오, 딱 하기도 하시오. 내가 무엇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 또 알도 역시 나보다 더 애매한 여인이요. 여하튼 아래 소식이나 전해주시오. 부탁합니다. 하고 말하니 형사는 오늘 밤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나가자고 재촉을 하는 것이다. 나는 그냥 앉아서 아래 소식을 들으려고 형사에게 찰거머리처럼 들어붙기로 한다. 그러나 그 형사는 먼저 방 밖으로 나간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포기하고 다시 유치장으로 들어간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조시훈 형사는 하온이 순순히 따라주지 않자 신문을 중단하고 유치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하온은 이참에 아우와 알의 근황이라도 알 수 있을까 싶어 재차 물어보았지만 조 형사는 이 기분에 말해줄 수 없다고 버티자 하온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조르자 조 형사가 먼저 문 밖으로 피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유치장으로 돌아갔던가 봅니다. 하온은 두 사람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남한으로 약을 구하러 갈 때부터 연행되어 고초를 겪는 것을 알고 떠났기에 더더욱 궁금했겠지요. 여기서 펜이라고 하는 것은 펜촉을 펜대에 끼워서 잉크를 찍어 글씨를 쓰는 기구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서성댄다 했는데 자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애매한 이란 뜻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재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를 남에게 빨리 하도록 다그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찰거머리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들러붙어 괴롭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이나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비가 퍼붓는다. 날이 새나 밤이 되나 어두컴컴한 유치장 안에 처박혀 빗소리만 듣고 산다. 어떻든 저떻든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유치장에 유폐되어 긴 장마에 신경이나 몸이나 썩는 것 같고 미칠 것 같다. 미칠 것 같은 지물 속에 자꾸만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것이 아리며 아우의 모습이다. 사랑의 방정식은 한 사람에다 플러스 또 한 사람이면 답이 하나가 되는 불타는 정열로서 아를 그리고 아우를 부르고 못 견디게 그려진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장마철이었던지 비만 내렸다고 하니 마음까지도 울적하게 하였겠지요. 일기가 그러하면 더더욱 잡념이 늘게 마련인데 보고 싶은 알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또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도 그렇고요. 사랑의 방정식이 참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1 플러스 1은 1이랍니다. 아마도 결혼한 사람은 이해가 가겠죠. 어느 하나 피부치 같은 존재들이니 못 견디게 그립고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깊숙이 가둠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침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기분이 근심이나 걱정 따위로 박지 못하고 우울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가 포함된 식에서 그 미지수에 특정한 값을 주었을 때에만 성립하는 등식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정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열렬한 감정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끝까지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이 문둥이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아니 자기의 일생마저 희생하는 데에는 나는 무엇으로서 보답하여야 하나? 지금 알은 어느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나? 천지신명이여, 나는 어떻게 하여야 옳겠습니까? 부족한 저로서는 알에 대한 속죄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천지신명이여, 거룩하신 신명님의 귀하신 지혜로서 저를 인도하소서. 알에 행복된 일이라면 저는 저의 목숨을 바쳐도 한이 없는 것을 신명님께 굳게 맹세하겠습니다. 신명님이여 라고 챕터 117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오는 알이 자신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죄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나 봅니다. 청춘뿐만 아니라 일생을 허비하며 희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을 일이지요. 그러한 마음도 들지 않는다면 사람도 아닐 뿐더러 인간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끌어안고 싶겠습니까? 하오는 그저 천지신명에게만 의존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저 세상에 돌아가서나 볼 수 있었으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결혼도 안 하고 하늘에서 재회했으니 볼 면목은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한창 젊고 건강한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봄철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준 데 대하여 갚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금품이나 노력으로 지난날의 죄나 과오를 씻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하는 곳으로 안내하거나 이끌어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310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18 애인을 버리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인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을 적극적으로 모아주셔서 11번째 파랑새가 지난 6월 20일경 푸른 하늘을 홀홀 날아 문인 여러분의 보금자리로 날려보냈습니다. 참여하여 주신 문인 여러분께 하나운 시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